보면은 테스트 3의 4번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종종 보면 지금 쏘잖아. 봐봐. 구조 파악을 하면 우리는 너무 똑똑하잖아. 너무 똑똑해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죠. 이 스마트랑 위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게 쏘대꼬문이거든. 쏘대꼬문은 쏘 A 대 주어 동사로 해석하잖아. 너무 A 해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신 접속사다. 접속사. 접속사인데도 유추할 수 있어서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사임에도 유추할 수 있어서 생략이 된 거야.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멍청하대.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는 그것이 cause A to 부정사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childish 어린애 같은 그러한 호기심을 잃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로저 브래니스터가 브로크 깨기 전까지 4minute mile 그러니까 1마일을 4분에 달리는 그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수도 그것을 설정하지 않은 거죠.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거를 사람들이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했을까? 이 사람 기록을 깬 후부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한 명이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4번 문장에서는 이렇게 쏘가 또 나왔는데 대시 어디에 생략되어 있냐? 어디 왼쪽이냐? 어디 왼쪽? 노 왼쪽에 이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역시나 여기서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다. 베리얼 하면은 장벽이나 뭐 장애물이란 뜻이 있죠. 장벽이라는 게 너무 뿌리 깊게 있어서 근데 어디에 뿌리 깊게 있었냐면은 트랙 앤 필드 애슬리트 하면은 육상 선수죠. 육상 선수들의 생각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장벽이라는 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지 못할 거라는 그 장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누구도 그것을 시도할 걸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하지만 뭐 했을 때? 그것이 깨졌을 때, 즉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그것이 달성이 됐을 때 고등학교의 선수들이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육상 선수들이 그것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한번 깨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연구는 뭐를 보여주냐면은 그 영어번들 있잖아. 근데 어떠한 영어번이냐면 봐봐. 이거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투부정사 왼쪽에 낫 붙이는 거다. 이거 조심해라. to not go라고 쓰면 어때? 틀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to 부정사 왼쪽에 이렇게 not을 붙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석을 가는 것을 어디를 가야 될지가 아니라 어디를 not to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는 영어번들 있잖아. 영어번들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유무형이. 되냐?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큰 거래를 가지고. emerge가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무슨 보험을 판매하는 영어번이야. 근데 보통은 공장지대로 가지 학원에는 안 와. 근데 내가 잘 몰라. 어디를 안 가야 되는지. 나 초보거든? 근데 그냥 멋쩍어서 어디 갈지 몰라서 학원에 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응? 그 브레이킹, 그 전통적인 도그마 하면 정론이거든? 정해진 이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 즉 과거부터 내려온 정해진 이론을 깨는 것은 결국에는 창의력에 대한 모든 것이랍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건 뭐를 보여주냐면 왜 이것이 진실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파이크라는 게 물고기거든? 강꼬치라는 물고기인데 여기선 창꼬치라고 나오네요. 창꼬치라는 물고기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보면은 이게 어떠한 사회 실험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창꼬치고 이 조그만 물고기가 본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 피라미. 8번 문장에 미노우스라고 뭐야? From the minnows? 피라미거든?
그러니까 유리 욕조에 왼쪽에 있는 파이크랑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물고기인 민호, 피라미를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큰 고기가 본능적으로 작은 고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잡아먹으려고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 유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부딪히겠죠, 자꾸. 그래서 한 몇 번 시도해본다? 근데 안 되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도를 안 해. 뭔 말인지 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제거한단 말이야. 제거하면 이 파이크가 민호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근데 파이크가 이미 몇 번 시도해봐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리벽이 제거돼도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굶어 죽는데.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실패한 경험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돼도 시도를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파이크가, 그러니까 8번 문장 보면 파이크가 분리가 되었을 때 미노우스, 그 피라미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피라미냐면 그 유리 장벽을 넘어서서 위치된 피라미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뭔 말인지 되죠? 유리로 분리가 돼 있죠? 그들은 조건화되는 거죠. 어떻게 조건화돼? 역시나 투부정사를 부정하죠. 거기에 가지 않도록 조건화가 된답니다. 왜? 자꾸 부딪히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도 발생을 하죠. due to 전치사죠. 뭐 때문에? 초기에 조건화 때문에. 자꾸 못한다 하니까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파이크는 마침내는 죽어버려. 뭐한 후에도? 그 유리가 제거된 후에도 그것들의 먹이에 수영쳐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rather than은 not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not 부정이다. 뭔 말인지 되냐? 이해되죠? 파이크처럼 지금 비유하고 있죠? 파이크처럼 인간도 종종 디스트럭트 하면 파괴하다잖아. 자신을 파괴하는, 즉 자멸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죠. 내부로부터 자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due to,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스프리어스, 거짓된 과거의 믿음 때문에. 뭔 말인지 되냐? 과거에 시도해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응?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가지 나오냐? 그죠? 파이크 신드롬까지 포함하면은 세 가지라고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몇 번 문장에서 진술돼? 몇 번 문장에서? 3번이죠. 그쵸? 달리기 선수에 대한 사례가 나오죠. 처음에는 1마일 4분 안에 못 달릴 거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베니스터가 깨니까는 모든 사람이 깨게 된 그러한 사례랑, 두 번째 사례는 그쵸? 영어번 5번 문장에서 시작하죠. 응? 그 다음에 파이크까지 8번, SS3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그 과거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례죠. 파이크 신드롬이. 뭔 말인지 되냐? 꼭 갖고 가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심리학 지문인데 보면은 그 사회 과학자들이, 그리고 레이펄슨 하면은 그냥 일반인이거든? 처음 나온 표현은 아닌데 일반인이잖아. 일반인.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인은 문외한이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내 친구들이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잘 모르겠네. 나 그 뮤지컬 쪽에서는 문외한이거든. 이러한 표현 많이 쓰거든. 사회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unlike to the lasting, 지속되는 믿음을 갖고 있답니다. 설명적인 힘과 predictive validity 하면은 예측 타당성에 있어서. 근데 무엇이냐면 글로벌하면 세계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일반적인이란 뜻도 있다. 일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설명적인 힘과 예측 타당성에 지속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건 어떠한 일반적인 태도가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2번 보면은 뭐처럼 보이냐면은 it 가주어 진주어죠. intuitively, 직관적으로 compelling 하면은 원래 1번 뜻이 매력적인이거든. 매력적인. 원래 compel이 강요하는 거잖아. 매력적인. 2번이 설득력 있는.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냥 딱 느끼기에 뭐가 설득력이 있냐면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시 몇 개 병렬돼? 2번 문장에서 4개 병렬되죠. that
이렇게 대시 4개 병렬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5할로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오늘 진도 못 나가는 건 영상으로 들으세요. 영상 올릴 테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게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냐면 프로 하면은 찬성하는 거거든? 반의어는 엔티겠죠. 안티라고 하잖아.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 안티.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태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 되게 좋아하고 자연을 되게 아낀다고 하는 사람이 태도가 컨듀시브 하면은 도움이 되는 이죠.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뭐에 도움이 되겠어? 재활용의 노력에 참여하는데. 그 다음에 그 직업 만족도의 정도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러니까 나 이 일이 너무 좋대. 어떤 사람이 나 이 일에 되게 만족한대. 그럼 그 사람 뭔가 일 잘할 것 같죠. 뭔 말인지 이해돼? 프로죠. 역시나 친사회적인 태도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협동도 잘하고. 친사회적인 태도라는 게 직역하면 피를 기부하는 거죠. 즉 헌혈을 할 의지를 결정한다는 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이 사람 되게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니까 헌혈도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종 편견이라는 게 be responsible for 하면 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 인종 편견이라는 게 hiring decision, 고용 결정에 있어서의 바이어스하면 원래 편견이잖아. 편견이라는 건 어디로 편향된 거죠. 치우쳐져 있는 거. 편향의 원인이 되는 것도 뭔가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답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근데 예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as가 2개 나오는데 이거는 as 형용사, as 주어 동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즉 양보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양보절. 그가 잘생겼긴 한데 좀 게을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어 보이긴 하는데 주절의 주어는 research다. 경험적인 연구라는 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이런 위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very little support니까 제공하는 거에 제공하지 않는 거야? 제공하지 않는 거다. little이니까 증거를 제공해주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연구는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야.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아이디어인지 동격이 부연 설명해주죠. 그 특정한 행동의 수행이라는 게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전반적인 태도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낸다고 헌혈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만한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직업에 만족한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다. 그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 초기에 work는 여기에서 연구로 해석하시면 돼요. 문맥상. 초기에 연구를 리뷰해봤거든? 검토해봤거든?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아젠이랑 이 피빈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면 주절의 주어는 아젠이랑 피빈이죠. 접속사 이후로 주어는 54 얘 전명이니까 102개의 연구 어몽 중에서 근데 어떠한 연구인지 리뷰드가 스터디스 수식해주죠. 검토된 연구거든. 그 중에 54개가 전반적인 태도를 평가하고 있었다고. 뭐 하려는 시도로? 특정한 행동을 예측하려는 시도로. 근데 5분은 뭐뭐 중에 이러한 연구들 중에 25개가 non-significant 하면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remainder, 나머지는 rarely, 거의 correlations,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은 거죠. 40이라는 수치가 넘어서는. 봐봐. 지금 연구를 몇 개 검토했어? 이 사람들이. 102개 검토했죠. 처음에. 근데 이 중에 무엇이 전반적인 태도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걸 연구한 그러한 연구야? 54개가. 102개 중에 54개가 그러한 연구인데 54개 중에 25개는 상관관계가 있대? 없대?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절반 정도 되는 나머지는
상관관계에 있어서 40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게 니네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통계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회실험이라는 게 사회과학자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사례다. 학교 다닐 때 지각을 많이 했던 애가 사회생활을 해서도 지각을 많이 한다는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100명 정도로. 그 사람들의 생활 기록부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 설문. 너 고등학교 때 지각 몇 번이나 했어? 지금은 몇 번이나 해? 상관관계를 보고 싶으면 학교 다닐 때 지각했던 거랑 직장 생활할 때 지각했던 거. 지각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의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상관관계가 있으면 수치가 비슷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그거를 유추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통계 도구를 돌리거든? 통계의 그 분석 기법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기준을 100으로 잡아서 100이 넘어서면 이거는 유의미한 관계야.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100이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40이죠. 이거는 관계가 없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건 매우 단순하게 정리한 거고 통계의 그 분석 도구는 엄청 많습니다. 통계학과 가서 그런 거 검사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더 최근에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라는 건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돼? 이 논문들이 기반으로 더 상위 계층에서 분석하는 거를 메타 연구라 그래. 요즘 메타인지가 뜬다고 하잖아. 메타인지가 뭐야? 자신을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난 이런 걸 해야 돼. 이러한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상위에서 자신을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더 최근에 메타 분석이라는 건 뭐를 드러내냐면 비슷하게 낮은 상관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낮은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전반적인 태도와 특정 행동에 대해서. 뭔 말인지 되냐? 그 사람이 뭐 싸가지 없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헌혈을 잘할 수도 있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태도는.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이 부분이 토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되냐? 그거를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뭐야? (2번이죠) 2번. 그 시험 점수를 내가 그 강의를 하고 너네 학생들을 보면서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뭐냐면 시험을 보기 들어가기 전에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의 점수랑 시험 점수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100개 봤을 때 95개 정도 맞잖아, 마지막에 평균적으로. 그럼 보통 시험 점수도 80점 후반에서 90점대를 상회하더라고. 완전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그 단어 시험이랑 실제로 시험 점수랑.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100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속도랑도 상관관계가 있어. 빨리 푸는 사람이 많이 맞아. 늦게 풀면 그만큼 지문을 덜 읽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늦게 풀면 늦게 풀수록 오답률이 올라가더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 6번 어려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보면은 얘 중요할 수밖에 없죠. 별표 2개 치면 왜 중요해? 고고학이라는 게 저번 시험 문제 지문 기억나죠? 고고학이라는 건 과거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 주관식으로도 출제되고 모든 학교에서 출제됐던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는 게 분명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archaeological이다. archaeological. 얘는 지금 형용사 형태죠. 고고학의 보고서 있잖아. 고고학. 그러니까 옛날 유물을 발견하고 쓰는 그 보고서라는 게 보통 뭐를 목표로 하냐면 여기서 to는 투부정사의 to죠.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제시하는 거야? 가능한 한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여기서 지금 objectively라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이 present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object
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오브젝티브는 형용사로 객관적인이고 명사 뜻으로는 뭐야? 목표란 뜻이죠. 목표.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면 된다. 즉 강력한 토대가 되는 거죠. subsequent 차후에 다음에. inference 하면 추론이죠. 차후에 다음에 추론에 대한 강력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게 고고학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것의 강력함이라는 건 여기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고고학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야. 고고학 보고서. 고고학 보고서의 강력함. 그러니까 고고학 보고서가 되게 잘 쓰여졌다. 그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보면 from 뒤로 계속해서 목적어가 병렬되거든. 첫 번째 목적어는 뭘로 잡으면 되겠냐? and 사이에 있는 diagrams랑 photographs죠. 두 번째는 그래서 many word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ferences.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materials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가 4개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준 거죠. 그것의 강력함은 뭐로부터 오냐면 모든 그러한 다이어그램, 표와 사진으로부터 오는 거죠. 보고서에 있는. 그 다음에 많은 단어들이죠. 상세한 묘사에 대한. 그 다음에 references 하면은 참조. 근데 무엇을 참조하는 거냐면은 comparative 하면은 비교가 되는. 사이트는 장소인데 여기선 지금 고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유적지를 얘기하는 거다. 비교가 되는 문맥상 다른 유적지에 대한 참조. 다른 유적지랑 비교해봤더니 뭔가 다르거나 혹은 같다거나. 그리고 materials, 자료들이죠. 근데 이게 어떠한 자료냐면 추가적인 컨텍스트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상황이나 문맥이란 뜻이잖아. 상황이나 문맥. 엄청 중요한 단어죠. 두 번째는 전후 상황이죠. 결국 전후 상황. 추가적인 전후 상황을 제공하는 재료죠. 그 발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from 뒤쪽으로 나열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서가 완성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것들은 전부 다 뭐를 증명해? 실제 발생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excavation. 뭐가? 탐사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나 자세히 묘사한 그 글을 보고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걸 발굴했나 본데?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발굴팀의 trustworthiness, 신뢰성 또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 여기서 디즈가 지칭하는 거는 이 from 뒤쪽으로 나열된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3번 문장 삽입하라고 하면 디즈, 이 복수, 지시명사가 지칭하는 게 from 뒤쪽에 제시된 건지 알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뭔 말인지 되니 젠장? 4번 보면은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특성은 어디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잖아. 사진 붙이고 표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유물을 발견했나 보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겠는데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그쵸? it, is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죠? 앞에는 전부 다 뭐로 묶여? 세모가로로 묶이죠? because 여기서 열고 어디에서 닫으면 돼? 의미상 found에서 묶이고 그 다음에 because에서 열고 또 한 번 어디에서 닫아? acceptable because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되죠? 어? 뭔 말인지 되냐? 부사절이 이렇게 앞에서 이 it is described as sound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특성이 어디에 있냐면 왜 때문이냐면 보고서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어때? 잘 읽히는 거죠. 그러면은 객관성을 얻나 본데? 어떠한 모순도 없죠. 근데 어떠한 모순이냐면 betraying, 드러내는 모순이 없는 거야. 거짓이나 artifice, 기만을. 되냐? 그리고 사진도 어때? witness 하면 원래는 목격하다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뭐 입증하다. 어떠한 것들인지 지금 이 동그란 가루로 묶은 게 things 수식해 주는 거야. 실제로 발견이 된 것이죠.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사진이 입증을 하고 있고. 되냐? 그러니까 사진을 봤더니 진짜 얘네가 발견했다고 한 게 있어. 그러니까는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being found는 여기서 분사다, 분사. 되냐? 뒤에서 분사가 앞으로 things 수식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스타일, 문체와 레토릭 하면 수사죠. 수사는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이라는 게 받아들여질 만해. 괜찮네. 이 보고서 믿을만하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전달해야 돼? 필요로 되는 것을 전달을 하는 거죠. 형식부터 정보의 유형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그랬을 때 그것이 사운드 하면 여기서 타당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다. 타당하다고 묘사가 된답니다. 여기서 이시칭하는 것은 그 archaeological report 얘기해주는 거죠. 그 고고학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객관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hold together 보여? 몇 번 단어에 나오냐? 19번에 그쵸? 나오죠. hold together. 일관되게 하다, 일관되다. hold의 과거가 held니까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죠. 객관성이라는 객관적이라는 건 즉 뭐야? 일관된 거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사진도 보고서의 묘사도 표도 전부 다 일관성이 있어. 그럴 때 객관성을 획득하는 거야. 고고학의 보고서가. 근데 만약에 보고서가 또 나오죠. hold together. 객관적이잖아? 그럼 그것은 일관되면 객관적이라고 여겨진답니다.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그 보고서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5번 문장의 구조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because 3개 병렬되는 거. 그러니까 고고학의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객관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고고학 보고서가 객관적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자료들이 일관됐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냐? 5번 문장의 구조만 유의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거 주제문으로 써놓으세요. 어떻게 객관성을 획득해내느냐. 그 고고학 보고서에서 일관되면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면 coherent. archaeological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진다. 응? 썼냐? 썼어? 그 다음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봐봐. 그 words가 말이나 단어 이런 뜻이 있잖아. 말인데 이게 어떠한 말이야? printed thought? 인쇄된 생각이라니까 얘 말보다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냐? 인쇄된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생각한 거를 썼어. 인쇄돼 있어. 그럼 그걸 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글이라는 것은 더 베리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 바로 그 정점에 있답니다. 오늘날 힘의 바로 그 정점에 있는데,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요즘 되게 대세인가 본데, 심지어는 고대 문명이 구체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그것은 chiefly, 지금 얘 it, who,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이 원래 보통 it대시잖아. it이랑 that 사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사이에 넣으면 돼.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넣으면 되거든. 여기서 that은 뭐라고? 관계사다. 관계사야. 그러니까 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which, who, where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거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를 가운데 작가 입장에서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토픽의 가능성이 높죠. 봐봐. 그것은 chiefly라고 있는다. 주로 orator하면 웅변가죠. 웅변가는 앞에 나가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 웅변가나 포이트하면 시인이죠. 포임은 시고 그 아이유 노래 알죠? 러브 포임, 사랑시. 포임은 시다. 웅변가, 시인 그리고 바로 작가였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인간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되냐? 오라토리는 웅변이다. 웅변. 남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근데 웅변이라는 게 딤이 원래 이게 원형이죠. 1번 뜻이 희미해지다거든. 희미해지는 거. 희미해진다는 건 결국엔 약해지는 거죠. 이 웅변이라는 게 약해졌답니다. 힘에 있어서. because of니까 전치사죠. 아까 because는 접속사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명사가 나와. 명사 헷갈리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것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웅변을 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도 장소가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힘에서 좀 약해졌거든. 근데 그것을 라디오가 이제는 좀 to some degree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지금 동사 형태 보이죠? 어느 정도 제거하긴 했죠. 라디오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죠. 라디오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쇄된 인쇄된 말, 즉 글이라는 것은 through 무엇을 통해서? automatic 자동 프린팅 프레스 하면 인쇄기라는 지니어스 하면 원래 뜻이 천재잖아. 천재.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야? 특별한 재주. 자동 인쇄기가 어떠한 재주가 있어? 종이를 막 뽑아낼 수 있죠. 글이 묻어있는. 응? 그 자동 인쇄기의 특별한 재주를 통해서 그 글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갖고 있어? 오디언스? 청중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떠한 청중인지 지금 꾸며주는 거거든? 엄청난 크기, 규모도 커, 범위도 넓어, 인종, 남녀 고금, 막론하고 범위도 엄청 넓고 융통성도 갖고 있어. 독자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훈련된 어텐션, 주의력도 갖고 있죠. 뭔 말인지 해야 돼? 독자들이 주의도 되게 잘해. 잘 들어. 이런 걸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5번 문장에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it, which죠? 얘도 역시나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literally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 정말로 실제로 그건 시멘트랍니다. 근데 어떠한 시멘트냐면 연결시켜주는 시멘트죠.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야. 셀 수 없이 많은 벽돌을. 인류라는 셀 수 없이 많은 벽돌을 연결시켜주는 시멘트죠. 구조에 있는 인류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인류라고 부르는.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멘트에 비유하고 있는 건 뭐야? 뭐가 인류를 지금 벽돌에 비유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벽돌이란 말이야. 벽돌이 따로 있을 땐 의미가 없죠. 이거를 같이 묶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야? 비유하고 있잖아. 비유.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뭐시기? 뭐야? 해석을 다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냐. 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야, 얘들아? 일단 그러면 끝까지 읽어봅시다. 모르는 것도 신기한데? 블랙리스트 하면 암흑이죠? 암흑은 암흑인데 어떠한 암흑이냐면 컴패러블 하면 필적하는 거죠. 필적한다는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다. 근데 무엇에 필적하는 거냐면 이거 위에 해석해도 밑에 해석해도 이해 못할 텐데 한번 찾아봐. 그 시멘트에 비유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벽돌에 비유하고 있는 건 뭐야? 인류를 벽돌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어? 인류는 벽돌이고 지금 시멘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 인쇄된 말, 글이죠. 글. 그러니까 인간을 묶어주는 건 글이라는 거야. 글. 인쇄된 말. 뭔 말인지 되냐? 어? 글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겠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겠죠. 뭔 말인지 돼? 6번 봐봐. 그 밤과 비슷한 암흑이라는 게 settle down upon 어디에 자리 잡다.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야? 인류에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인쇄된 말이라는 facility 하면은 시설이나 기능이라는 게 갑자기 extinct하면 멸종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글이 없어져. 우리가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에 있는 그 글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전부 다 사라지면 우리는 암흑과 같은 어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것은 일종의 뭐야? 정신적 죽음이겠죠. 뭔 말인지 되죠? 지금 여기 6번이랑 7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가정법인 거 알죠? 지금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글이 없으면은 정신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네.
그것에 대한 맛이라는 게 경험이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글이 없어진 그러한 경험을 한 국가가 있나 본데? 러시아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경험이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그 글을 못 쓰도록 압수당한 적이 있나 본데? 그리고 그들은 for a while, 잠시 동안 거의 완전히 책도 없고 뭐도 없었어? 신문, 종이랑 펜도 없고 periodicals 하면 전기 간행물이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전기 간행물도 없었고 과학적 글쓰기나 심지어는 메일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었네. 뭔 말인지 되냐? 러시아에 그러니까는 그 침체가 왔었겠죠. 한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 모르지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특히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잡으면 돼요. 되냐? 그 다음 몇 번이냐? 12번이죠. 12번 했지? 13번. 13번. 아, 이 지문 어려워. 같이 보면 13번. 이것도 별표 2개 칩시다. 이게 지문이 정신 안 차리면 이해 못 할 거거든? 같이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지금 수특의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엄청 두꺼운 책이나 논문이나 신문을 중간에 떼온 거거든? 그러니까 앞쪽에 비슷한 내용이 전개된 다음에 요약해주는 글이 지금 중간에 떼온 거네, 중간에. 요약하건데, 동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처럼 보여? 오브가 소유의 뜻이다, 소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오브는 소유의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The House of Mine 하지 말고 무슨 너네 강아지에 뭐 다롱이가 있다고. 다롱이의 집이죠. 그럼 다롱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지문 있잖아. 방금 했던 그 인쇄된 말에 대한 지문. 거기서도 보면은 여기 화면 보면 청중은 청중인데 어떠한 청중인지 이해시켜줄 때 엄청난 규모, 엄청난 사이즈, 범위, 융통성, 훈련된 주의력을 갖고 있는 청중. 되냐? 5분은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아까 사이트도 장소가 아니라 유적지라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로 새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새들은 고정되고 꽤나 적은 레퍼투아라고, 이거 레파토리 아니고 레퍼투아, 영어로는 행동 목록이죠.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 고정되고 적은 행동 목록을 갖고 있답니다. 구별되는 신호에 있어서 쉼표 다음에 위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이죠. 똑같이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 중에 각각은,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겠어? 시그널스겠죠. 신호겠죠. 그 신호 각각이라는 게 고정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새들이 하는 의사소통은 기껏해야 fly call, 비행 소리, 비행 울음소리, 그 다음에 경고 울음소리, 더 like, 비슷한 것들. 되냐? like는 뭐뭐 같은이란 뜻이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치 오브 위치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치 오브 위치를 뭘로 바꾸면 틀려? 이치 오브 뭘로 바꾸겠어? 댐으로 바꾸면 틀리다. 알죠? 뭘로 이치 오브 댐이라고 쓰고 싶으면 이치 왼쪽에 뭐를 붙이면 맞아. and를 붙이면 맞아. and each of them이라고 쓰면 그 대신 맞는 거다. and each of them. them이라고 쓰면 맞는 거죠. 맞는 거야. 외워라. each of which라고 써야 돼. each of which. 되죠? 관계 대명사니까는, 얘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 which는 관계시켜주는 게 뭐야? 문장과 문장을 관계시켜주는 거. 접속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and them을 합쳐서 뭐가 된 거야?
위치가 된 거라고 100번 말해줘도 모르죠? 그냥 외우세요. 특정한 환경이라는 것은 뭐를 끌어내냐면 적절한 반응을 끌어낸답니다. 인간 언어라는 건 근데 이루어져 있지 않대요. 얘도 지금 어순 조심해라. such 형명 어순이죠. such small fixed가 형용사죠. 그 다음에 명, 이 어순으로 써야 된다. 그러한 작은 고정된 행동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답니다. 예측 가능한 반응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한번, 그러니까 새라는 특징을 보면 새가 엄청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죠. 기껏 해야지 고정돼 있고 꽤나 작은 행동 목록을 갖고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얘네가 만약에 그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면 어떠한 경고 울음소리를 보내는지 인간이 알 수 있을까? 조사를 해보면 걔네 행동을 보고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어떠한 사람이 칼을 들고 갑자기 학원에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너네 예측할 수 있어? 모르죠. 사람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새의 응답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은 특정 반응에서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벌을 생각해 보자입니다. 벌 있죠? 근데 어떠한 벌이냐면 멀리 있는 푸드 소스니까 음식이 있는 곳이잖아. 음식이 있는 곳으로부터 돌아온 벌은 춤을 춰서 메시지를 보내겠죠. 되냐? 이러한 춤의 위치 선정이나 그리고 그것의 패턴이라는 게 뭘 알려주는 거야?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 음식이 있는 곳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벌이 유채꽃밭에 다녀왔더니 엄청 꿀이 많은 거야. 그러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팔자를 뭐 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걸 보면 어느 방향에 어느 정도 거리에 유채꽃밭 음식이 있는 곳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알면? 그 춤의 위치 선정, 배치와 그 패턴을 보면은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있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새의 그것들과는 다르다는데 여기서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야? 이거는 찾기 어려우니까 쓰세요. 시스템스. 새의 커뮤니케이션 새의 의사소통의 시스템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랑 새의 의사소통이 같아? 달라. 근데 어떠한 점에서 다르냐면 이 ing 뭐뭐 하는 데에 뭐뭐 할 때 뭐 하는 데에 다르냐면 무제한한 신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즉 길이와 패턴이죠. 길이와 패턴이라는 게 어때? 뭐할 능력이 있어? 엄청 다양한 베리에이션, 변형이나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새랑 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벌이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니네의 생각 따위 중요하지 않아. 새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니네 생각이고, 이 지문에 의하면은 벌이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의 체계라는 건 어때? 플렉서블? 융통성이 있어? 없어. 어떠한 점에서? 인간의 언어가 그러한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해 봤을 때 벌이랑 인간 중에 누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 is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겠냐? 플렉서블이죠? 되냐? 각각의 반응이라는 건 환경적으로 고정이 돼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만약에 너가 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 되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알아. 뭐를 알아? 코딩 시스템. 그 신호법 체계를 알아. 벌이 음식이 있는 곳에 갔다 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포식자가 닥쳐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그러면 너는 그 춤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뭔 말인지 되죠? 근데 대조적으로 만약에 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 음식이 있는 곳에 갔다 왔거든? 예를 들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 왔단 말이야. 뭔 말인지 돼? 그러면 너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어, 정확하게? 예측 못하죠. 근데 벌은 꿀이 많은 곳에 갔다 왔어. 그러면 그 벌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녀의 음식에 대한 묘사 있죠. 사람에 대한 음식이 묘사라는 건 실제로 그녀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자극이라는 건 지금 환경이죠. 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지금 음식이 있는 곳이잖아. 음식이잖아. 음식. 구체적으로 음식이잖아. 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인간의 묘사는?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죠. 음식에 대해서 말할지 분위기에 대해서 말할지 위치에 대해서 말할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디펜던트가 아니라 인디펜던트. 오답률 탑3 들어갈 것 같은 문제인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물들의 동물들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동물이 누가 나와? 그쵸? 벌이 나오고 새가 나오죠? 새부터 쓸까? 새부터 나오니까 새랑 벌인데 새의 의사소통을 알 수 있는 형용사적 표현이 뭐가 나오냐? 2번 문장에서. 그쵸?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스몰 작은 행동 목록을 갖고 있죠.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predictable 하죠.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죠. 응? 벌은 어때? 벌의 그 의사소통을 그 묘사하는 형용사는 뭐가 있냐? 몇 번 문장? 융통성 있어 없어 일단.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긴 하죠. unlimited라고 나와 있죠.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러니까 unlimited라고 쓰긴 할까? unlimited. 제한이 없긴 해. 근데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는 융통성이 있어 없어? 없죠. 어디에서 그걸 유추할 수 있어? 9번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고 쓸까? not flexible이라고 쓸까?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건 새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죠. 근데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는 융통성이 없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예측 가능해? 벌의 움직임도? 그쵸? predictable 하죠. 어디를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 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몇 번 문장? 10번 문장이 어디? 두 번째 줄에 You can predict the pattern of the dance. 되냐? 근데 인간은 어때? 인간은 예측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없죠. 어디를 보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11번 문장의 두 번째 줄 You cannot predict her words니까 unpredictable이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냐? 엄청 많죠. 뭔 말할지 모르니까 뭘 predictable이라고 할까? 뭘 flexible?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새랑 벌이랑 인간의 의사소통을 대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이거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토픽을 꼭 갖고 가세요. 이 사회적 촉진이라는 게 뭔지. 사회적이라고 하면은 뭐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어. 집단 안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 좀 쉽다. 사회적 촉진이라는 건 무엇을 지칭하냐면 여기에서 increase는 품사가 뭘로 쓰여지는 것 같냐? 명사다, 명사. 증가를 지칭한답니다. 개별적인 에너지의 supply, 공급에 있어서 그 증가를 지칭하는데 근데 반드시 뭐인 건 아니야? 그 퍼포먼스 하면은 뭐 성과나 수행, 뭐 공연,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면 된다. 성과에서의 항상 향상에서의 증가는 아니라네. 이게 뭔 말일까? 연구 있죠. 사회적 촉진의 연구는 뭐를 보여주냐면 추가적인 arousal 하면 각성이죠. 추가적 각성이라는 게 근데 뭐로부터 derived to 얻어진 거냐면은 그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 각성 있잖아.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성과에.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같은 거 보는데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 있어. 매니저가. 그러면 어때? 좀 더 집중하겠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럴 때 긍정적으로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든. 근데 only if니까는 조건이 붙는 거야. 오직 언제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행동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행동이냐면 하이 퀄리티 질 높은 성과에 필요한 행동이라는 게 잘 학습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업무라는 게 매우 간단할 때만 누가 옆에 있을 때 그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세연아 졸리면 너 일어나서 졸려? 지금 조금 더워? 네 졸려서 그래. 뒤로 자리 옮겨. 뒤로 자리 옮겨. 아니야 괜찮다고 하고 또 잘 거야. 뒤로 옮겨. 한번 일어나서 저기로 옮겨. 다시 말해서 그 각성이라는 것은 증가시키는 거죠. 도미넌트 하면은 우세하다는 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자주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걸 반응의 probability, 가능성을 증가시킨답니다. 만약에 그 업무라는 게 잘 습득이 되고 단순하잖아? 그럼 질 높은 반응이라는 게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촉진이라는 건 단순히 그러한 반응이라는 건 여기서 어떠한 반응이야? 그러한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데 문맥상 그러한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냐? 무엇으로 이어지면서? 강화된 수행, 향상된 수행으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반응을 문맥상으로 어떠한 반응이냐? 그쵸? 하이 퀄리티 리스폰시스죠. 그냥 바로 이 위에 있는. 응? 그 다음 반대의 경우가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니네가 하는 일이 되게 어렵고 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correct 하면은 올바른 정확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게 어때?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낮은 거죠. 그 어떠한 업무냐에 따라서 주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니? 이러한 경우에 각성이라는 게 사회적 촉진으로부터의 각성이라는 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incorrect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킨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쁜 성과로 수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되냐? 여기서 incorrect의 3번 형광펜 치고 별표 쳐라. 문맥상 incorrect를 correct로 바꾸면 틀린 거다. 되냐? 그래서 사회적 촉진이라는 것은 cut both ways, 단어 나오죠? 21번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있는데 즉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각성의 수준을 끌어올리잖아. 니네 일할 때 누가 옆에 있으면 내가 교실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시험 볼 때 분위기가 다르죠. 그쵸? 근데 왜들부터 네모가 오르죠? 그 수행이 향상이 될지 hurt 혹은 피해를 입은, 여기서는 지금 PP 형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 형용사로 볼까 그냥? 응? 얘랑 지금 병렬되는 형용사로 보자. 되냐? 향상이 될지 피해를 입을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업무가 어려운지 혹은 익숙하지 않은지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사회적 촉진이라는 건 결국 집단적으로 누군가 옆에 있는 거거든? 즉 누군가 옆에 있어. 옆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야? 일이 익숙하고 쉬운 거,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 즉 쉽고 잘 학습된 일은 어떻게 돼? 더 잘하게 되고 어떠한 일은 더 못하게 돼?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일,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일은 더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인지 심리겠죠. 행동 심리 같은 거. 뭔 말인지 되냐? 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사회적 촉진.
그러니까 사회적 촉진이라는 게 옆에 누가 있으면은 잘하는 일은 더 잘하게 촉진되고 못하는 일은 더 못하게 촉진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 17번 마지막에 내더라.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science죠. 동사는 has eliminated죠. 왜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 그쵸, only. 얘도 부정어구라고 하면 not이나 never로 아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only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유일한 거니까 부정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준부정어구라고 하고 부정어구가 문도로 나와서 뒤에가 의문문으로 도치되는 거. 응? 오직 최근에야. 그러니까 진짜 최근이라는 걸 이 사람은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최근이 돼서야 과학이라는 게 뭐를 밝히고 있냐면 새들이 어떻게 똑똑한지를 밝히고 있답니다. 뇌로. 근데 어떠한 뇌야? 기껏해야 월넛 사이즈래. 그 호두할 만한 사이즈로 어떻게 그렇게 새들이 똑똑한지를 밝히고 있는데 2016년에 인터내셔널 과학자 팀들이 뭐를 보고했냐면 그들의 발견을 보고했거든. 한 가지 비밀에 대한. 그러니까 새가 팩 하면은 꽉 채워 넣다. 꽉 채워 넣은 거죠. 더 많은 뇌세포를 작은 공간에. 뇌는 작지만은 밀도가 높은 거네. 뇌세포가. 되냐? 그 팀이 세봤어. 뉴런 하면은 얘 그냥 뉴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뉴런이 세포를 세는 신경세포의 단위야. 뉴런이라고 할게요. 그냥 뉴런이라고 외워. 자주 나와. 뉴런의 수를 세봤거든. 그 뇌에서. 그 28개, 28개의 다양한 새의 종의 뇌의 세포를 세봤는데 근데 이게 무엇에 이르냐면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핀트 아니죠? 파인트는 아니죠. 베라에서 파인트. 커, 작아, 용량. 작죠? 그쵸? 그쵸? 작은 사이즈의 지브라 핀치 하면은 금화조랍니다. 금화조. 작은 사이즈의 금화조부터 from A to B죠? 보이죠? foot to 6foot 6피트의 MU에 이르기까지 28개의 다양한 조류의 뇌의 뉴런의 그 개수를 한번 세봤는데 뭘 발견했어? 새들이 높은 뉴런의 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작은 뇌에. 지금 된 뒤로는 그 도치가 선택적이다. 매머스, 포유류나 심지어는 작은 뇌 사이즈의 영장류가 주가 받는 동사는 뭐야 여기에서? 해보죠.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같아도 누가 더 뉴런의 수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뇌에? 새가. 뭔 말인지 되죠? 금화조가 엄청 귀엽게 이게 금화조래요. 징그러. 약간 눈이 빨개서 징그러운데 볼 터치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너무 빨간다. 아까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 펜이 검보다 강하다고? 더 스피치 온 더 펜이지 마이티가 강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마이티 마우스라는 가수 알아? 네. 마이티가 힘센 쥐거든. 응? Mightier than the sword에서 무력보다는 글이나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문구거든. 뭔 말인지 되냐? 뭐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하튼 그마저 봤죠. 그 뉴런 있잖아. 새에게 있어서의 뉴런, 새의 뇌에 있어서 뉴런이라는 건 훨씬 더 적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뉴머러스, 많고 더 덴슬리, 빽빽하게 차여져 있는 거죠. 되냐? 작은데 뉴런은 다양하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머멜리언스, 포유류죠. 포유류나 포유류나 영장류의 뇌에서의 도주가 지칭하는 건 뭐야? 뉴런스들보다. 되냐? 그러니까 새의 뇌는 작거든? 근데 되게 뉴머러스, 뉴런이 많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는 거죠. 뉴런이. 뭔 말인지 되죠? 포유류라고 하면은 보통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걸 포유류라고 하고, 영장류는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도구를 쓰는 거를 영장류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타이트
빽빽한 배열 있죠. 뉴런의 빽빽한 배열이라는 게 makes for라면은 도움이 되다. 효율적인 하이스피드, 고속의 감각과 신경 시스템에 도움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주어 동사 도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새의 뇌라는 것은 잠재력을 갖고 있죠. 훨씬 더 높은 인지의 클라우트, 영향력이나 힘을 제공할. 그렇죠. 파운드당, 뭐보다? 포유류의 뇌가 해부가 두 가지 칭하는 건 뭐야? 그쵸, 해부.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되냐? 새의 뇌는 작지만 장난 없다, 능력치가.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죠. 뭔 말인지 되지? 네. 돼요? 질문 있는 사람. 오늘